쌤이 주의해야 되는 거 하나만 말해줄게. 공집합이야, 공집합. 공집합은 괄호가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없는 공집합을 찾고 싶어. 그러면 괄호를 붙이면 안 돼요. 근데 공집합이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붙여야 되는 거야. 이 차이만 구분을 해주면 돼. 대표 유형 넘어가서 자, 필수 유형. 대표 유형 페이지 21페이지 1번.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은 오늘 수업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봐도 됩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봅시다. 어이구. 자, 이제 상당히 복잡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자, 이거를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보기에는 어려워.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 내가 A라는 집합은 보니까 공집합이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얘 하나랑 공집합이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하나를 이제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려워. 집합의 원소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렵다고. 그러면 쉽게 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시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고 문제 이런 친구가 있을 거다. 자, 1번. 그리고 특수한 케이스로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자, 세 가지에 대해서만 알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자, 1번. 이 친구야. 자,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 뭐의 관계? 원소랑 집합. 그렇지. 원소랑 집합의 관계. 즉 A라는 집합 안에 이러한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되지. 즉 뭘로 판단을 하냐면, 자, 잘 들어봐 얘들아. 생긴 걸로 판단해. 아주 쓰레기지. 생긴 걸로 판단해. 그러니까 즉 이렇게 생긴 친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지를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좀 이따가 이제 하면서 보여줄게. 자, 봐봐. 두 번째. 부분집합이야. 자, 그럼 얘는 뭐랑 뭐의 관계지? 집합과 집합의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서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집합이고 여기 있는 친구들도 집합이다? 자, 그럼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틀려요. 얘가 집합이야? 아니지. 집합은 항상 뭐가 있어? 괄호. 중괄호. 충괄호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설명한 그거를 역으로 가볼게. 중괄호를 그럼 빼면 어떻게 될까? 원소. 원소가 되죠.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중괄호를 떼볼게. 떼면은 이제 뭐랑 뭐의 관계야? 원소랑 집합. 원소와 집합의 관계죠. 그러면은 이 기호 대신에 뭐를 써야 돼? 그 이자. 이자 모양 이걸 써야 되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이제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이렇게 생긴 얘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 떼고 기호 바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중괄호 떼고 기호 바꾸면 돼. 자, 세 번째 특수. 다 부르는 것 같은데? 나 하나도 못한 것 같아. 진짜 어떻게 하지?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고마워. 그게 여기서 장관인데 일단 해야 되는 원래 장수가 문제를 제일 그래도 맞네. 거 한 40, 30, 30, 40 고울도까지 여기까지 월계까지 보는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데 그냥 원래 RP에 이런 거 내가 해볼 것 같은데 시작 없잖아 수업이나 나도 꼴도 보기 싫은데 또 봐야 돼. 시작하자마자 쌤 그거는 너무 제가 알고 정확했어. 쌤을 부르는 목소리였어. 미안, 내가 좀 끊어졌다. 자, 세 번째 거 볼게. 자, 얘는 그래서 내가 이거 괄호 떼고 기호 바꾸라고 해서 이거를 보니까 얘는 괄호가 없어. 그래서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거는 항상 맞다 했잖아. 이거는 뭐가 됐든 그냥 항상 뭐라고 했어? 성립하는 거라고 했잖아. 어떤 집합에는 항상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런 보기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야. 이해됐어? 이제 이런 거는 다시 따져봐야 돼. 이런 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야. 몰라 우리가.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으면 항상 맞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야, 땡큐. 공집합이 항상 A에 포함되어 있니? 맞는 말이죠? 특수한 케이스? 맞는 말이죠?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니은. 자, 그러면 다 봐봐. A의 자, 일단 이거 먼저 따지고 가자. A의 원소에는 어떤 게 있어? 그러면은 컴마로 확인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얘랑 이렇게 생긴 얘랑 이렇게 생긴 얘랑 이렇게 생긴 얘가 있습니다라는 거지. 됐어? 원소의 개수 4개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얘가 집합 안에 들어가 있냐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몇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겠죠. 이해됐어요? 쟤는 원소이면서 부분집합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그냥 어려운 거야. 그냥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따지고 보면은 얘를 부분집합으로 만들어서 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얘가 어떤 원소가 돼서 한 걸 수도 있어. 그렇게 치면은 놀라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볼게요. 공집합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두 번째죠? 네. 어떻게 하면 된다고? 괄호 떼고 기호 바꾸라고. 그럼 괄호 떼면 어떻게 돼? 공집합이랑 1이 공집합이랑 1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각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들어가 있는지 보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있어요. 몇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있어요.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러면 맞는 설명, 틀린 설명? 맞아요. 맞는 설명. 자, 리을 볼게요. 리을 1, 2가 A에 포함되어 있냐? 이거? 자 봅시다. 리을 자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몇 번째?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있죠? 이렇게 생긴 것만 보면 돼요. 생긴 것만. 자 미음 0, 1, 2 0, 1, 2가 A에 포함되어 있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괄호 풀고. 괄호 풀고 고 바꿔요. 부호 바꿔서. 자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죠?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지금 지금 밑줄 친 4개 안에서 이렇게 생긴 놈이 없기 때문에 틀린 거야. 쌤 여기 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하나가 원소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얘를 찾아라 라고 해서 생긴 걸로 판단하라고 여기에 적어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냥 이 공식대로만 하면은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맞은 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대표 유형 2번 넘어갑시다. 방금 문제가 이제 좀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에 따지는 문제가 그나마 여기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솔직히 1도 아니야. 2번 1번 먼저 봅시다. 2번에 1번 이번에 1번 두 집합 A는 7이랑 A 플러스 2야. 그리고 B는 3 바보야? A라고 적었네. 3 A뿔 4 2A 마이너스 1. 그런데 A가 B에 속하더라. 그랬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자 A가 B에 속한다라는 말은 A의 모든 원소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B. 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되죠.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다 봅시다. 그러면 자 이 7이라는 원소가 이거 3개 중에 하나라는 말이지. 네. 그러면 7은 3이랑 같아? 아니요.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번 A 플러스 4가 7인 경우가 있고요. 2번 2A 마이너스 1이 7인 경우가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뭐가 7일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한번 따져보자고. 뭐가 맞는지. 자 그럼 만약에 A 플러스 4가 7이야. A 플러스 4가 7이야. 네. 그럼 A는 얼마야? 4. 3이죠. 네. A 플러스 4가 7이니까. 그러면 A는 3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 얘 2A 3 더하기 2니까 5. 5가 되죠. 즉 A라는 얘는 5랑 7을 원소로 갖는 얘죠. 네.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얼마야? 2A-1을 대입하면 5죠. 그러니까 5랑 7이 둘 다 들어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답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왜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2A-7이 2A-1이 7이야. 그럼 A는 얼마야? 4. 4죠.
그러면 a가 4면은 얘가 얼마야? 6. 6이겠죠. 그러면은 얘는 6이야. 얘가 6이 돼. 그럼 얘가 4니까 얘는 8이 돼. 얘는 얘랑 같으니까 7은 이미 7, 7 이렇게 같아. 그러면은 3, 8이고 얘는 5네? 그럼 속해요 안 속해요? 아, 좋게요. 안 속해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모양인 거야. 얘가 7, 5니까 A가 7이랑 5 이렇게 있고 B라는 얘가 7을 같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3이랑 8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경우를 한번 나눠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자, 이번에 2번 봅시다. 자, 여기 지워도 되겠지? 네. 글씨가 좀 큰 편이라서 나는 좀 많이 지우고 쓰고 해야 돼. 이에 2번 좀만 작게 써볼게. 자, 이거 A랑 B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 부등식으로 나왔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결과적으로 뭐만 찾으면 돼. 지금 X 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에 대한 범위만 찾아주면 돼? X에 대한 범위만 찾아주면 되겠죠. 대표형 2번. 자, 그러면 X라는 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집합 A를 좀 조건을 바꿔보죠. 뭐에 관한 걸로? X에 관한 걸로.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뭘 더해주면 돼? K. K. 플러스 K를 더해주면 되겠죠.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집합 A는 마이너스 3, X바를 빼먹었다. 그냥 적을게. 그냥 여기 X바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서 크다. X가 5보다는 크거나 3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서 4 플러스 K 사이에 있다. 이게 A 집합이죠. 네. 그리고 B 집합은 자 X바. 자, 이거 좀 한번 이거는 좀 한번 계산해 봅시다. 플러스 7을 먼저 하면은 6에서 3x는 플러스 7이니까 30까지 네. 맞나? 네. 그럼 이걸 이제 3으로 나누면은 2에서 x가 10까지 이렇게 되나? 네. 그러면은 B는 x바 x는 2 이상 10 미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네. 자, 그런데 A가 B에 속한다고 나와 있네. 자, 그럼 우리가 이거는 뭐를 통해서 판단해야 돼? 이렇게 보면 잘 몰라. 그러니까 뭘로? 수직선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볼게. 빨리 날라라. 자, 봅시다. B라는 집합은 2에는 이렇게 칠해져 있고 10에는 이렇게 구멍 뚫려 있어. 2에서 10까지. 그러면은 A가 지금 B 안으로 들어오고 싶죠. 네. B가 더 큰 집합이고 A가 더 작은 집합이기 때문에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떻게? 자,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색이 칠해져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왼쪽에 있고 4 플러스 K가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길 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해야 되는지 봅시다. 자, 항상 그러면은 K 마이너스 3이라는 게 K 이거 그냥 위치만 바꿔준 거야. K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어디보다는 커야 돼? 2보다. 2보다는
커야 되겠죠. 같으면 안 돼요. 자, 그거 따질 거야. 자, 이제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야. 그럼 같다라는 말은 얘가 어디로 오는 거야? 여기에 오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죠. 네. 자, 이 큰 집합은 얘를 포함하고 있고 이 작은 집합은 얘를 포함 안 하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될까 안 될까? 될 거. 돼요. 같은. 자, 봐봐. 여기가 2를 포함하고 있지. 네. 즉, 큰 집합 B가 2를 포함하고 있죠. 네. 근데 A가 2를 포함 안 한다고 해서 얘가 속하지 않는 걸까? 그건 아니지. 네. 반대로 반대가 되면 이제 문제가 있지. 반대가 되는 거 여기서 보여줄게. 자, 얘는 그러면 K 플러스 4가 10보다는 작아야겠죠. 네.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야. 네. 자, 만약에 같다면 K 플러스 4라는 원소가 지금 A 안에는 있는데 B 안에는 없는 거죠. A 안에는 있는데 B 안에는 없는 거죠. 네. 이해됐어? 그러면은 A에 있는 K 플러스 4라는 원소가 있어. 네. 근데 B가 이거를 포함해주지는 못하지. 즉 얘를 포함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B가 네. K 플러스 4가 B자 나오지. 네. 그럼 이런 속한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얘가 더 커버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얘가 B라는 얘가 문을 이거를 보통 이제 여기서 쓸 말은 아닌데 나중에 가면 어차피 배우니까 보통 이렇게 부등호가 있으면은 이거를 닫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부등호가 없으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건데, 자 봐봐. 얘는 그러니까 여기가 열려있냐 닫혀있냐라고 생각하면 돼. 이 등호가 빠지면 열린 거고 등호가 차 있으면 닫힌 거야. 약간 그 화장실 문 같은 거지. 이렇게 들어오면 닫힌 거고 빼면 열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 봐봐. 얘는 큰 집합이 닫아줘야 돼. 닫아주면은 들어가도 돼. 근데 큰 집합이 못 닫아줬어. 네. 그러면은 이 화장실 문은 계속 열리잖아.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네는 여기까지 왔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잘 따줘줘. 특히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잘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K-3이 2보다 커야 되죠?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 그러면 넘어가면 K가 5 이상 이렇게 될까?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우리 여기 알죠? 마이너스 3 이항하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네. 양변에 플러스 3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자 그리고 K 플러스 4는 10보다 작대. 그럼 K는 몇보다 작아? 6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면 5 이상 6 미만이기 때문에 이걸 합쳐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범위가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을까요? 네. 오케이. 자, 3번 넘어갑시다. 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즉, 무슨 집합이다?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두 집합 A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3번. A는 2랑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중괄호 D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 컴마 7.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둘이 같은 집합이라면 둘이 원소가 똑같다라는 거지. 네. 네. 그럼 자, 2랑 7이랑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우리가 아는 선상이죠. 2랑 7랑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2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7이라는 거죠. 그럼 둘이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 문제 좀 쉽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6은 2다. 그리고 and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7이다 해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지? 넘겨.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은 제로. 자, 그러면 a 플러스 4랑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될까요? 네. 인수분해까지는 쌤이 넘어갑시다. 그럼 a는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7이다.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다.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네. 우리 인수분해는 우리 계산을 좀 빨리빨리 해줍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는 2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야? 2가 되겠죠? 따라서 a가 2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4분 안에 두 문제 빠르게 보자. 자. 급해졌어. 여기 수상으로 들어야 되는 사람? 저요. 저. 다행이랑 재빈이랑? 응? 재빈인가? 예, 저. 윤서는 듣나? 오케이. 자, 빠르게 봅시다. 4번 쉬운 문제다. 그냥 말로 합시다. 자, 2, 3, 4, 5, 6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럼 2의 5제곱이니까 32개죠. 네. 그런데 1번 봅시다. 1번은 2, 3은 반드시 원소로 같고 6은 원소로 같지 않는데, 그러면은 2, 3, 6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경우의 수만 있으니까 A의 부분 집합 개수 몇 개? 네. 4개. 넘어가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자,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져야 돼. 그러면 봐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가진다는 말은 3 또는 5는 반드시 가져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복잡해. 지금 세 개가 복잡해.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주자. 네. 적어도 문제는 전체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주자.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그 반대는 뭘까? 홀수를 가지고. 홀수를 가지고 있죠. 짝수를 가지고 있는. 그치, 짝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짝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홀수를 반드시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홀수를 반드시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이니까 32개야. 네. 근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다라는 말은 홀수를 원소로 갖지 않는다. 그런 경우니까 3이랑 5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몇 개야? 8개. 세제곱이니까 8개죠. 그래서 빼주면 얼마? 24. 24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됐을까? 네. 너무 쉬워. 대표형 5번. 자, A는 X는 10보다 작은 소수. 그냥 우리 바로 원소날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2, 3, 5, 7. 자, 그리고 B는 뭐야? 10보다 작은 자연수? 1, 3, 4, 5, 6, 7, 8, 9.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일단 뭘 따져야 되냐면, 자, 얘랑 따로 볼 거야.
얘랑 따로 볼 건데 어떤 거 먼저 따지냐면 일단 x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근이 몇 개인지를 따져야 돼. 그러면 뭘 먼저 따질까? 앞에를 따질까? 뒤를 따질까? 앞에. 앞에. 뒤에? 자 봐봐. x가 일단은 네. 그 x라는 친구가 어떠한 제한 범위를 가진지 생각을 해줘야 돼. 그 말은 더 큰 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뒤에를 먼저 봐줘야 돼요. 뒤에를 먼저 봐줘야 돼. 네. 자 그러면 1번 뒤에를 먼저 봐줍시다. 즉 이거를 먼저 봐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총 몇 개야? 1부터 9까지 있네. 그러면 즉 b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즉 뭐야? 2의 9째. 9제곱이죠. 네. 이해됐어? 일단은 될 수 있는 그 후보근 자체는 2의 9제곱개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이제 뭘 보는 거야? 그렇지. A가 X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개수를 찾을 건데 A에는 2, 3, 5, 7 있죠? 네. 즉 X가 반드시 뭐는 포함해야 돼? 2, 3, 5, 7은 포함해야 되죠? 네. 그럼 얘네 대한 경우의 수가 1. 사라지죠? 네. 그러면 따라서 몇 개야? 2에 5. 4개 빠지니까 5째. 9에서 4개 빠지니까 2에 5제곱 즉 32개가 되겠다. 이해됐을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수상해야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저희 반 학생들은 여기 뒤에 있는 유형 드릴까지 해서 쭉 채우면 될 것 같아요.